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 단가가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던 시점에 친한 동생 추천으로 속는셈 치고 시작했던 게 벌써 회수로 3년차, 꽉 찬 2년 넘어가네요. 투잡너이기 때문에 일대는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배민 쿠팡 섞어서 하는 사람이고 일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고수의 반열에는 들지 못하지만 이제는 초짜는 벗어나서 중수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투잡으로 배달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정리해봅니다. 초보자분들 계시다면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쿠팡보다는 배민이 조금이나마 단가가 높은 듯합니다. 배민 중심으로 하되 쿠팡에서 깜짝 미션 줄 때는 상황에 따라서 깜미만 먹으러 쿠팡으로 잠시 이동하는 식으로 단가가 더 높은 쪽을 이용해보세요. 쿠팡이나 배민이나 라이더 편은 없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오는 건 그냥 무시하고 받지 마세요. 내가 뭔가 중대과실 한 경우라면 어플로 채팅을 걸던 문자를 보내던 고객센터에서 어떻게든 연락이 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고객센터 연락은 그냥 쌩까는 게 제일 유리해요. 경험상 고객센터에서 라이더에게 전화하는 건 라이더 과실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상담사가 라이더에게 전화해서 유도신문 등을 하면서 라이더 과실로 몰아가기를 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를 애초에 그냥 안 받아버리면 지들이 포기하고 고객센터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장거리가 좋은지 단거리가 좋은지 동네마다 특성에 따라 차이가 정말 큽니다. 본인 나와바리에서 무엇이 더 이득인지 직접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지 남의 얘기는 그저 참고용으로 하세요. 하루 목표 매출과 근무 시간을 정해두고 무조건 지키세요. 5만원, 6만원 목표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설정해두고 해당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미련 없이 어플 끄고 집으로 퇴근하세요. 오늘 하루 5천원 더 벌고 5천원 덜 벌고 크게 의미 없습니다. 투잡의 경우 어차피 월 평균의 월급 개념으로 바라보고 움직이는 것이고 롱런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처음에 투잡으로 시작해보면 실시간으로 돈 벌리는 재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만 더, 한 건만 더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돈벌이가 신기할 때는 재밌지만 결국 내 삶의 질과 맞바꾸는 행동이어서 이내 곧 지치고 하기 싫어집니다. 저의 경우 평일 퇴근길 저녁 피크만 딱 먹고 퇴근하는데 근무시간 기준으로 2시간 30분 매출 기준으로는 4만원 이상. 이 둘 중 하나의 목표치만 성공하면 무조건 퇴근합니다. 주말의 경우는 휴식 취하고 놀러가는 날엔 아예 일할 생각은 1도 하지 않으며 주말에 특별히 약속이 없는 경우에는 딱 점심 피크만 하고 끝냅니다.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제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과 투자 소득에 가장 적절한 비중이 맞춰지는 것 같네요. 사고 나는 순간 그동안 번 돈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심지어 장기 입원이라도 할 경우 본업 직장에서 잘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륜차 자체를 레저로 오래 탄 사람인데 원래가 신호위반을 안 하는 성격인데 배달 초창기 때 너무나 호기심이 발동하여 일부러 주단위 2주단위 기준으로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신호째기 하면서 배달해보면서 금전적으로 비교해봤던 적이 있는데 신호째가면서 일하면 그렇지 않은 때하고 미세하게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래봐야 딱 한 콜 차이나 돼요. 한 콜이면 제 나와비리 피크타임을 기준으로 평단가 4,500원 전후거든요. 저희 동네 기준으로 피크타임을 평균 3시간이라 치면 3시간에 한 콜 4,500원이면 시급으로 따지면 1,500원이거든요. 시급으로 1,500원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사고의 위험은 어마무시 올라가죠. 아무튼 굳이 신호까지 째가면서 배달할 이유는 없지 싶습니다. 배달용품, 바이크 준비는 어떻게 할까? 배달세상 카페에서 검색 조금만 해보면 검증된 제품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그냥 여기 카페에서 검증된 제품 구입하시면 됩니다.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선택한 제품은 틀리지 않습니다. 여담이지만 커브류는 배달업에 불리합니다. 스쿠터를 추천합니다. 본업에 충실하고 본업 회사에는 절대 비밀로 하세요. 투잡해요. 훌륭하세요. 대단하세요. 이런 칭찬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칭찬은 가족들에게나 들으면 그만이지 본업 회사에서는 철저히 비밀로 하세요. 절대로 회사에서 관리자급 이상에게 투잡 사실이 알려지면 나에게 좋은 게 절대 1도 없단 것을 명심하세요. 혹시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과 말을 길게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사 불렀다는 이유로 경찰 안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하는 것과 일일이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을 출동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일 경우라도 우선 경찰은 무조건 불러야 하며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 경위 설명하면서 상대방이 경찰 앞에서 과실을 인정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내가 피해자일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사고 이후에 말 바꾸는 놈들이 정말 많습니다. 무조건 경찰과 보험사를 동시에 함께 부르세요. 그래야 뒤처리가 깔끔 편안합니다.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의외로 무보험차 많이 돌아다닙니다. 지난 3년 동안에 2번 당했습니다. 한 번은 그나마 차주가 해결했지만 다른 한 번은 거지라서 민사소송 통해서 받아내긴 했는데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혹시나 무보험 사고 당하시는 경우 무보험인가 확인하고 나시면 더도 덜도 말고 최대한 빨리 견적 전달하고 3일 안에 돈 내놔라 통보하세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무보험자들은 돈을 못 내어놓거든요. 재판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주저 말고 바로 민사소송 시작하세요.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보상받습니다.
변호사는 비용이 너무 비싸니 실력 있는 법무사 찾아서 소송하세요. 나 홀로 전자소송도 가능하긴 하지만 본업이 있는 분들이 직접 하기엔 사실 어렵습니다. 법무사는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통상 소송 진행의 경우 경중에 따라서 70에서 120 사이로 수임료 받습니다. 승소하면 100%는 아니지만 소송 비용도 어차피 가해자에게 청구하게 되므로 그냥 속편하게 법률 대리인 쓰는 게 정답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시작해야 그나마 빨리 끝납니다. 단가도 계속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일은 요원해 보입니다. 뭐 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 싶습니다만 투잡 기준으로는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매력적이고 좋은 직업입니다. 일단 어딘가에 소속되어 강제로 출퇴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쨌든 최저시급보다는 좀 더 받는 직업이고 투자금도 스쿠터 한 대면 충분한지라 충분히 해볼 만한 직업입니다. 언젠가 저도 본업 회사에서 손 털고 나오면 개인 택시라도 해야 하나 걱정이었는데 그냥 저렴한 투자금으로 전업 배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 화이팅입니다.